네, 2분기에 들어서서 4월 달에 들어서서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두 달 동안에 3,100에 갇혀서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멀티플이 좀 올라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2분기 국내 증시의 향방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5월 초 가면 또 공매도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요즘 좀 괜찮아요. 괜찮아서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닌데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겠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2분기 국내 증시 전반적인 흐름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이제 금리에서 실적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한동안 이제 그 금리 급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은 2분기 기간에 금리가 뭐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횡보 내지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좀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조금 부담을 느꼈던 그런 인플레 우려는 이제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 3월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쉬었던 이유가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던 것인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는 이제 4월에 물가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를 좀 선반영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이제 3월에서 5월 락다운이 굉장히 좀 극심화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위해서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좀 프라이싱이 된 상황이고, 다만 이제 4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우려는 어쨌든 4월 지나면 6월부터는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좀 안정화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마침 또 간밤에 이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표 나왔는데 예상을 다소 웃돌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실적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굉장히 순항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 실적 상황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선진국들의 경기 선행 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차를 두고 2분기 우리나라 수출이나 실적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와 실적 회복의 기대감이 조금 이제 현실화되면서 프라이싱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애널리스트의 그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변준호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1.6 언저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1.5대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기분도 들 정도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핵심 소비자 물가가 살짝 높게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5월 달, 6월 달 되면 기저 효과 때문에 뭐 사실은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잠깐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5월, 6월 되면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더 안정이 돼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는 어떤 논리입니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보다는요, 네. 이제 급등할 리스크는 좀 적어졌다는 거죠. 예, 금리가 아마 다시 또 상승 흐름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금리가 만만하게 오르면 주식시장은 괜찮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경기 회복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빠른,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 작년에 기억하시면 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겠는데 4월에 락다운이 아마 글로벌리 가장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가장 경계하고 우리가 봉쇄했던 국면이 작년 3월에서 5월이기 때문에 아마 3, 4, 5월 물가 지표가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6월부터는 그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지표가 아마 기조효과로 3, 4, 5월은 굉장히 높게 나올 텐데 6월부터는 기조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물가 지표가 이제 한 2% 수준 정도로 좀 하향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금리가 뭐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야 되는 압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 4, 5월에 물가 지표가 매우 높게 나올 것을 2, 3월에 이제 금리가 선반영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뭐 물가 지표가 다시 완만하게 이제 그 6월 이후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보면 이제 금리가 급하게 올라갈 명분은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피 상승이 사실은 외국인들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변주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외국인이 지금 그 시장을 조금 매수하는 쪽으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외인 매수세 전환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이 좀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 됐다라고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 전후와 그 주식시장을 좀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면 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일단은 주식시장이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끝나고 보통 주식시장이 오르다가 취임 직후에 이제 차익 실현 향상 나오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를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취임 전에 오르고 취임 후에 하락하는 이런 주식시장의 패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연말 연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조금 이제 매도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한두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에 한두 달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랠리를 재개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요번에도 지금 그런 흐름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급등했던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 이렇게 좀 해소가 됐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우려가 완화된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가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보통 유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가 급등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자국 통화인 달러 강세를 보통 유발하기 마련인데 이제 미국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는 최근에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도 자연스럽게 진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와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진정된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최근에 외국인 매수 전환의 흐름은 그런 두 가지 맥락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약간 이해가 쉽지 않았던 점이 한 가지가 저는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저는 미국의 지금 집단 면역이 뭐 한 두 달 있으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은 가장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고 물론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가 좀 약세를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달러 흐름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미국 경제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통화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달러 흐름이 올해 조금 예상 밖으로 움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전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약세일 것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많았었는데 의외로 1분기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근데 뭐 미국 금리가 급등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사실 최근에 지표가 미국 경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주도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달러가 자국 통화인 당연히 미국의 자국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금 모습이 있었고요. 이제 세계 경제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조금 확산되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도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대부분 지역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달러는 다시 또 약세로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우리가 연말 연초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봤다면 이제 2분기 이후로는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다른 지역의 경기가 동반 회복되면서 결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이제 그 경기 흐름이 해석되는 이런 흐름에 좀 직면해 있다. 그렇게 보면 달러 강세가 1분기에 의외로 나타났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역사적으로 제가 그 올해와 같이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침체 이후에 회복되는 원년들을 다 좀 찾아보니까 달러가 1년 내내 이렇게 경기 회복 원년에 강세를 보인 사례는 그 8번 중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초국면에서 달러는 보통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부터 한 여름까지는 달러가 강세 압력을 더 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인제 뭐 그쪽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 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 굉장히 그 약세를 그간 보이다가 인제 뭐 자연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급이 비어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인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쪼끔 뭐 바이오 쪽에 도움을 받아서 1000 포인트를 인제 슬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인제 시장에서는 우리 그 변준호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제 "중소형주에 쪼끔 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계신데 이 실적 시즌에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네, 그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양분해서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뭐 대중소형주로 나눠서 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 결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큰 그림 하에서 시장을 본다면 사실 시장을 가리지 않고 또 종목의 어떤 사이즈 효과를 가리지 않고 그 큰 그림 하에서는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할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중소형주가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중소형주 내에서 자체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연초까지 대형주들이 먼저 주식시장에서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뒤이은 캐치업 강세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중소형주만 계속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도 지금 뭐 수출이 기본적으로 좋죠. 그래서 수출이 당분간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수출주를 많이 포진하고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놓기가 좀 쉽지 않고 또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된다라고 본다면 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대형주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 주식들만 좋고 대형주는 좀 부진하고 그런 차별화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밀고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지금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특히 조금 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재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대형주 위주로 먼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주가 부담이 적은 소형주들을 조금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노력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내에서도 특히 소형주 쪽으로 관심이 더 이동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전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보면 소형주 지수가 확실히 가장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5월, 6월에 시장 테마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네, 4월하고 5, 6월 조금 그림이 다를 것 같아요. 4월은 지금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고 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성장주들이 조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닝 시즌이 지나고 나면 5, 6월의 주식시장 테마는 아마 그 여름에 있을 미국의 집단 면역을 선반영하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닝 시즌까지는 뭐
4월까지는 조금 지금 실적 개선주와 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5, 6월에는 다시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여행이라든가 항공, 카지노 이런 집단 면역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좀 랠리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는 미국의 집단 면역을 선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투자 전략의 포인트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준호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